안녕하십니까. 일상의 정치를 만들어가는 모두를 위한 정치 문석균입니다. 출마 선언에 앞서 이재명 대표님의 쾌유를 빕니다. 이념의 다름이 폭력과 혐오로 변질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출사표를 던지고자 합니다. 저는 항상 정치의 곁에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정치에 대한 감각을 길렀고 민주당 사람으로 인생을 정치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소중한 기억이자 정치인 문석균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의정부 시민의 곁에 있었습니다. 저는 소상공인으로서 장사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평생 의정부에 뿌리 내리고 이곳에서 의정부 시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정치는 일상과 괴리된 탁상공론이 되어서는 안 되고 권력자들의 이권 다툼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저는 감히 의정부 시민을 대변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저는 이 땅에 뿌리 내리고 현실을 살아온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형 정권의 정치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대변하고 저희 삶에서 겪은 일들을 고스란히 정치로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의정부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떠나간 자리는 그간 군사도시의 서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업으로 채워지고 있고 GTX가 들어서면 교통의 요충지로서 역할이 더욱 확대됩니다. 경기 북도가 신설되면 경기 북부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의정부가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의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앙과 지하철을 이어줄 수 있는 국회의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정부는 서울의 위성도시로서 재정 자립도가 낮고 이제는 저출생과 고령화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정부의 현안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저 문석균은 의정부에서 태어나고 자랐을 뿐만 아니라 의정부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1시장을 누비며 학창시절을 보냈고 인생의 반을 행복로 승문당에서 보냈습니다. 의정부의 역사와 함께 해왔고 의정부와 끝까지 함께할 사람입니다. 이런 제가 바로 의정부가 필요로 하는 인재, 의정부를 위한 정치인이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정치인 문석균으로서 저는 제 양심과 도덕을 걸고 의정부 시민 곁에 서 있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패와 무능으로 점철된 정권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선봉에 설 것이며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늘 앞장설 것입니다. 일상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늘 듣고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문석균 예비 후보가 4년 전보다 훨씬 나아졌죠? 아닙니다. 지금까지 문석균 예비 후보님의 출마 기자회견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문석균 예비 후보님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간 관계상 몇 분의 언론인 분들의 질의를 받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짧고 간결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의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하겠지만은 우리도 이 31개 시군에서 재정 자립도가 항상 하위권에 있습니다. 주시가 마이크 어제 줘. 그게 일이 아니고 이미 몇십 년이 지난 오래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의 전 시장들이 이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논란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 시장 같은 짧게 경우는 짧게 해주세요. 12년간의 시간을 보면서 3.85 정책이 가지고 철학에 들어가고 세웠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건 하나도 없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후보께서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이 재정자립된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좋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을 다 아실 겁니다. 뭐 공무원분들은 월급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유머 가십거리가 된 적이 있었죠. 국회의원은 제일 중요한 역할이 예산을 잘 받아오는 것일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관을 다른다기보다는 기존적으로 재정자립도 낮은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갖다가 할 수 있는 구조적인 공간을 더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만들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산 확보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십시오. 네, 빌라이브 박영찬 기자라고 합니다. 우리 정부 각 지역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당선되셨을 때 발의하고 싶으신 법안이 있다면, 구상하고 싶으신 법안이 있다면 그거 짤막하게 소개하고, 현재 이낙연 전 대표께서 보이고 계시는 행보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세 가지를 하셨네요. 자, 첫 번째가 각 지역 최대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답에. 지금 울고 할 여력이 없습니다. 제가 갖고만 해서. 솔직히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는 태생적으로 잘 아시지만 미군 부대가 옮기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경기북도 신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제 하기 위한 준비를 할 거고요. 법안도 마찬가지로 그 두 가지에 맞춰서 준비할 겁니다. 이낙연 대표님의 행보에 대해서는 이제 총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3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든 화합해서 하나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낙연 대표님이 뭐 11일로 뭐 탈당 예정한다 하시지만 결국 같은 배를 타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야지, 안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커다란 대의에는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네네. 지금 그 의정부의 현안에 대해서 미군기지와 관련한 것을 말씀을 하셨고, 또 교통 매춘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 제1호, 그러니까 내가 공약으로 1호 공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지난 총선에서 얻은 교훈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미숙하고 부족했습니다. 그때는 다 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설득해서 의정부를 해서 이렇게 열심히 할 건데 그 진심을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했었는데, 지금 다 아시잖아요. 너무나 부족하고 미천하고 왜 제가 저랬을까라는 다 걱정을 다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제가 한 행동은 다 아시겠지만 민주당을 위해서, 잘 아시지만 우리 이재명 대표 당선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 도지사 김노희 지사 당선시키기 위해서, 우리 김원기 의정부 시장님 당선시키기 위해서 후보 때 정말 저는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사면해 주신 것 같고 또 어떤 역할을 해라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할 거고요. 1호 이제 공약 같은 경우는 지금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아주 조그맣게 얘기하면 나들목, 우리 그 평화로운 서부로 나들목부터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가는동 CRC, 또 우리 뭐 철도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교회에서는 뭐 이제 올해 되겠지만 경기북도, 그리고 김민철 의원님이 경기북도 신설에 관련 거를 했는데 저는 그와 더불어서 더 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그냥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네. 그 아시아고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문 예비 후보께서는 20대 때 그 민주당을 탈당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강조했고요. 이번에 이제 22대 이제 예비 후보 그래서 이제 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지역에서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네. 또 저희의 그 아빠 찬스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네. 이게 시그널로 좀 작동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오랫동안 해왔는데 네. 그동안 우리 후보님께서는 그 평소에 보면 어떤 정치적이나 사회적 활동이 뭐 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난다라고 해서 최근에 선거 때 나타난다는 그런 시조가 회전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죠. 예, 첫 번째는요. 아빠 찬스가 됐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혼자 안 있죠. 공천 받았을 거고 당선돼 있을 거고 그 당시 분위기에 지금 국회의원 자격으로 있었을 겁니다. 그거는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탈당한 전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다니는 데는 우리 문영희 선생님이 꼭 안 계시더라고요.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노력해야 되고요. 제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지만 그걸 갖다가 많이 좀 도와주셔서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 지난번에 아버지가 그 4년 전에 불출마 선언해서 네. 중앙당에서 전략적으로 단속이죠. 네네. 그래서 모여가는 건데 네. 지금 현재 불출마 선언해서 네. 단수공천 얘기를 거론이 되고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선거가 쉬운 선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후보자의 면면 그리고 지금 여당이 된 상태에서는 그 여러 가지 카드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각구 지역구가 민주당한테 이렇게 편했던 지역구가 아닌 거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전반적으로. 또 이걸 갖다가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까도 뭐 잘 제가 기자회견 중에 돌려서 얘기했지만 제가 그래도 가장 거기에 좀 가까운 후보자가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이제 그만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면 어떨까요? 아니, 아까 김도란 기자님 뭐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예, 예. 김도란 기자님 네네.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 스피커 마치도록 김도란입니다. 하겠습니다. 좀 쉬운 거 주세요. 쉬운 거. 지금 여기가 그 비슷한 질문이어가지고요. 네. 그 불출마 선언, 삼각국회 불출마 선언에서 전략 지역이라는 얘기도 대선전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면은 예비 후보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이게 뭐 경선을 바라시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단수 공천 받기를 바라시는 건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그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발 경선만 해달라는 게 제 이제 캐치프레이즈였고요. 원선에서 이길 수 없는 후보가 돼선 안 된다. 그러려면 의정부를 가장 잘 이해하고 하는 게 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저는 정말 아까 뭐 다시 도구방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정치에 대해서 알고 정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자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당선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당선되기 위한 가장 훌륭한 카드가 의정부 갑 지역의 민주당에 누굴까? 저는 감히 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저 사회자 집권으로 대상으로 질의응답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마지막. 사진 찍으실 분들 사진 찍고 포즈 한번 취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번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 언론인분들께 개인 메일로 보도 자료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윤석준 예비후보의 홍보에 여기 계신 언론인분들의 관심과 응원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의정부 갑 윤석준 예비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